네, 안녕하십니까. 자, 뉴스 보시면서 또 어제 증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올려놨다가 장 초반 딱 아래로 내려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반등을 해서 끝났습니다. 음, 근데 이제 나스닥이 여기서 막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테슬라는 먼저 장 초반에 하락했고 그 뒤에 이제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을 때 좀 반등을 하더라고요. 예. 이런 점이 조금 그래도 좀 눈에 들어온다. 요 기술적인 분석은 저희 추세 읽기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세 읽기 이제 15일 이번 주면 이제 끝나거든요. 이번 주까지 끝나면 제가 주말에 이제 생각을 좀 해봐가지고 다음 주부터 정식 런칭을 할지 어, 그 안내 말씀은 또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그 베센트 장관, 네, 그 재무부 장관 이야기, 그 이야기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빅테크들 보면은 특히 이제 메타가 하락을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애플이 연일 지금 폭락 중입니다. 자, 애플이 많이 지금 하락을 해서 이 주봉 차트에 보면 여기 좀 딱 걸려 있습니다. 애플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뭐 거의 뭐 이렇게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 엔비디아는 좀 시간이 좀 걸리려나. 예. 여튼 아직 지금 그러니까 요 2022년도 보면은 이 주봉 차트에서 역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지금 아직은 단기선만 좀 내려와 있군요. 60선이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내려와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60선이 여기 보면 120선을 데드 크로스를 할 때까지 좀 많이 밀리죠. 그래서 AMD는 좀 이런 특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동안 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느냐, 아니면 좀 더 내려갔다 반등하느냐, 뭐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글로벌 관세 전쟁 방아쇠 당긴 트럼프 4월 2일이 진짜, 예. 이제 4월 2일부터 뭐 막 그 되는가 봐요. 이제 진짜로 뭐 실행하고 막 그런 것이 4월 2일 날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3월 14일인데, 예, 아직은 계속해서 이런 그 일들이 노이즈들이 계속해서 서로 뭐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직은 좀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정도 갖고 이제 끝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관세 공포에 또 하락. 예. 자,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1.96으로 하락을 했는데, 예. 이 분봉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 내려왔다가 전 저점을 지지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위로 돌파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타이밍인데 이게 꺾여 버렸단 말이에요, 아래로. 이렇게. 이게 추가로 하락을 간다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제 하락은 좀 상당히 좀 아쉽다 생각이 들고, 자, 현재 선물 시장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0으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이라도 나스닥이 반등을 좀 여기서 이렇게 해준다면, 이제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그래도 희망은 있죠.
자, 어제 이제 그 베센트 장관이 어, 시장에 대해서 주가가 내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전전긍긍하지 않겠다. 예. 그다음에 문우신 전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네요. 음. 자, 경기 침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 이제 과민 반응하지 말라. 음.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약간은 둔화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 달라요. 네. 어느 정도가 경기 침체냐, 어느 정도가 경기 둔화냐.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잘 좀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을 겪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예, 이런 얘기도 있고요. 코인 대통령은 없었다. 트럼프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곤두박질. 네. 자, 비트코인 차트 한번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자, 비트코인이 상당히 내려왔어요. 자,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요 대열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뭔가 지금 뭐 그거 있잖아요. 뭐 1파, 2파, 3파, 4파, 뭐 5파. 이걸 1파로 보고 2파, 3파, 4파, 5파 이게 있느냐, 예, 이거죠. 이거는 이제 차트의 그 패턴 중에 하나 나오는 건데,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 나오는 건데, 이러한 차트 패턴을 보이면은 이 주가는 네,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한번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 확률이 높거든요.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것은 주식시장도 한번 좀 내려온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은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고,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지금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요. 이대로 이제 끝난다면은, 적당히 끝난다면은, 오늘 뭐 반등을 얼마나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2023년 이 초에 돌파를 한 이후에 이 60주선이 거의 1년, 거의 한 7개월 이 정도 좀 쭉 올라갔다가 최초로 이제 60주선이 깨지는 이런 중대한 일이 발생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겠죠. 이제 그동안 한 번도 안 깨졌었기 때문에 이 60주선이 깨지고 있는 상황. 예, 처음으로 깨졌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중요한 한 주가 되겠다, 이번 주가.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연준의 FOMC가 있는데 금리는 동결이 유력하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예. 파월 의장이 최근에 한 말로 이제 비추어 보면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완전히 막 이렇게 반대로 가면서 현 정권은 트럼프 정권을 이렇게 막 이렇게 비판을 하고 심하게 그렇게 그 발언을 저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 이제 금리는 동결이 될 것이 유력하고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예. 앞으로 이제 어떤 전망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이제 좀 긍정적이면은 좀 시장이 더 좋아할 거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좀 안 좋아할 거고. 예. 연준은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앞으로 어,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금리 조정은 하겠지만 이제 항상 보면은 말을 좀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연준에서는 미리부터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죠. 미리 우리가 앞으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금리 내리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물가가 좀 다시 올라온다거나 뭐 그런 거 유심히 지켜보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다음 주 연준 이 회의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구원 투소가 될까? 떨어진 주가를 반등시켜 줄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는 좀 이렇게 뭐 구세주가 될 그런 전망은 좀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전 이 매물대까지 지금 내려와서 여기서 좀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고, 어, 어, 요 지금 저점 잡고요. 여기서 좀 옆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빼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추세 읽기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들 이제 여기가 저점이 되고 리바운딩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그 관심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죠. 저점 잘 잡으시면 좀 좋고, 작년에 이제 여러 저점들이 있었죠. 이번에도 이게 이제 저점이 될까? 예,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하나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만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랄까 좀 양극화, 예. 뭔가 좀 뭐랄까 부의 양극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개천에도 용난다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강남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한 명은 의사고 한 명은 변호사고 어릴 때부터 월 막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들여서 과외 받아서 국제고등학교 가고 외국어 고등학교 가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가고 서울대 의대, 서울대 법대 가고 또 거기서 또 엄청나게 또 과외 받아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검사되고 이런 뭐랄까 그들만의 어떤 이 뭐랄까 이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교육받고 집에 돈 많고 그 돈을 바탕으로 막 뭔가 뭐 사업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는 이런 사람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식에 대해서 잘 알고 예. 지식이 많고 막 이렇게 강의도 막 이렇게 돈 내서 막 강의도 받고 예. 근데 이제 이게 참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서 강의를 받으려면은 그 돈이 이제 아깝고 또 받아봤자 별로 효과 못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책도 이렇게 사보면은 그 효과도 별로 못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책 또 사보고 또 사보고 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2만 원짜리 책에 무슨 별로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2만 원짜리 책을 정말 막 수십 권 수백 권을 봐야 되고
이게 참 뭐냐면 처한 상황 자체가 너무 이제 애처롭다는 거죠. 예. 돈 있는 사람들은 주식 그 개인 강사 불러다가 고액 과외 받고 고액 과외를 받고 막 서울 지금 그 강남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투자 같은데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예전에 어떤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냐면 제 강의 중에 이제 가장 그 고액 강의가 있는데 강남에 사시는 그 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 당시 한 50대 중후반부터 60대 초반인 분들 예, 그분들 이제 다섯 분이 한 분은 여자분이고 또 한 분은 남자분이고 또 한 분은 여자분이고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상담 문의가 왔는데 어 자기들 그 모이는 이 스터디 방이 있대요. 스터디 방이 있는데 이 투자 관련 스터디 방이 있고 같이 모여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 관련돼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 다섯 분이 이제 5분의 1씩 돈 이제 나누기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저한테 이제 와서 이제 고액 강의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분들은 참 정말 뭐랄까 행복한 분들이다. 너무나 이 주식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도 있고 또 같이 이렇게 동료들이 있으니까 강의도 혼자 이게 내려면 비싼데 같이 이게 돈 나눠서 이렇게 흔히 이제 뿜빠이 한다고 하죠. 예, 이렇게 돈 나눠서 저 같은 이제 강사 막 불러다가 강의도 받고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한 2만 원짜리 책으로 한 몇 권으로 어떻게 이렇게 대충 어떻게 떼어볼까. 예. 근데 어 떼어볼까가 아니라 이제 그분들 사정에서는 혼자서 막 이런 고액 강의를 막 신청해서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이 이 주식시장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 세계랑. 음. 그래도 이분들은 이제 꾸준히 어,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그 이제 주식 강사들한테 이제 메시지 이제 신청 같은 거 해가지고 그 리포트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받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최종 판단은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제 같이 판단해가지고 또 포트폴리오도 짜고 예, 또 이렇게 자산 분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이런 그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근데 그의 반면에 예, 지금 홀로 여기저기서 이제 홀로 주식 투자를 홀로 이렇게 하시면서 고분분투하고 계신 분들 예, 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 뭐랄까 좀 상황 자체가 너무 이제 이게 격차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이제 아는 사람들은 참 아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참 이 상황이 잘못하면은 또 잘못 엮여갖고 좀 잘못 당할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여튼 참 그렇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